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 오늘을 말씀드릴 거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요 이슈 관련해 가지고 4건이나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국제 계약에서 페이먼트 관련한 거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한 원칙이라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 요 페이먼트의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국제 계약에서 페이먼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사용하는 통화하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통화가 다른 경우, 그래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달러로 결제한다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원화로 결제하겠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인데 이제 관가하기 쉬운 리스크가 많이 들어있는 달러도 아니고 원화도 아니고 제3의 통화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화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환 리스크를 누가 질까요? 페이하는 쪽에서 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약속된 원화를 내가 받는 거니까.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누가 환 리스크를 질까요? 이제 내가 받는 쪽에서 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원화로 받는 게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확보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큰 기업이나 국제 거래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신 기업 같은 경우에 달러로 받으시면서 달러 리스크를 해지하는 자금팀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돈의 융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금의 서큘레이션을 확보하는 게 자금팀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리서치를 하시면서 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느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로 정하면 어떤 리스크가 따라오고 어떤 부분을 손해볼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달러로 돈을 받고 달러로 페이를 하고 이게 둘 다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달러로 받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돈의 액수가 커지면서는 그 수수료라던가 환전을 할 때 금융기관에 내야 되는 거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액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원화 결제도 아니고 달러 결제도 아니고 제3의 통화 결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돈이라고 해볼게요. 브라질 돈으로 내가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달러로 한번 바꿨다가 그 달러가 다시 브라질 돈으로 바뀌어서 페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이랑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브라질 돈하고의 달러의 환율이 계속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최초에 약속했던 금액이 내가 지금 계산할 때 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계약서다 그러면 처음에 SPA를 사인할 때하고 클로징할 때는 너무 이제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은행을 그렇게 돈을 한 번, 두 번 바꾸게 되면은 은행을 2개 이상 거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고 또 미국하고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달러로 바꾸는 거는 요즘에는 거의, 옛날에는 2개의 은행을 거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은행 이제 뭐 안 거치거나
그냥 거쳐봤자 하나를 거치거나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통화로 또 바꿔야 되면은 은행을 2개 이상 거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러면 각각의 은행에 대해서 수수료가 몇 퍼센티지 요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이다 이러면은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몇 프로다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액수가 수수료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뭐가 문제냐면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드렸던 SPA의 그 스탁 퍼체스 어그리먼트에 보면은 수수료를 누가 분담한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환율을 어느 시점에 어느 은행에서 공시하는 환율을 언제 몇 시까지, 그 다음에 그 몇 시가 어느 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턴 스탠다드 타임 이런 식으로 그거까지 정해서 계약서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환율을 기준으로 원 달러도 정하고, 그 다음에 달러하고 브라질의 그 통화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크로를 활용할 때 우리 통장 계좌가 원화만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도 있고 달러도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도 있는 것처럼, 당사자는 에스크로를 맡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을 맡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에스크로 계좌는 100만 불로 저장하지 않고 그 나라 통장으로 바뀌어서, 그 나라 통화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에스크로를 실행할 때 금액하고 처음에 에스크로에 넣었을 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먼트에 대한 조항은 그냥 얼마를 준다, 뭐 언제까지 준다, 요 정도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볼륨이 커지고 거래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또 회사가 계속 발전하면서 페이먼트 조항도 조금씩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요.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이먼트 조항에서도 잘 다루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대표님이 유튜브 좀 많이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